네, 안녕하세요. 저는 엠비전에서 그 제품 기획을 맡고 있는 허성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머신비전에서 검출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최근 개발되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 상용화되어서 제품으로 출시되고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트렌드 그리고 주요 몇 가지 기술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전통적으로 이미징 하면 카메라와 렌즈를 가지고 대상체를 획득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머신비전 이미징에서 주요한 요소는 카메라 그리고 렌즈, 조명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과거 머신비전에서 카메라고 하면 통상 우리가 CCD 카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렌즈에서는 F마운트, C마운트 또는 이제 대화면일 경우에 라지 포맷 렌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조명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랫동안 머신비전 업계에 계셨던 분이라면 할로겐, 메탈 할라이드 이런 조명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머신비전 개념이고, 카메라 입장에서는 라인 스캔 또는 에어 스캔 하는데 주로 2D X, Y의 좌표를 가지는 2D 이미지 그리고 모노크롬 흑백 영상을 가지고 영상을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획득된 영상에 대해서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양, 불량 판단을 하거나 또는 어떤 수치를 측정하거나 그런 식으로 머신비전을 활용을 했죠. 그렇게 되었던 것이 이제 이렇게 훨씬 더 많이 기술이 진보가 됐는데요. 반도체 기술이 진보가 되고 물리학도 진보가 되면서 보시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CCD 센서라고 이야기하던 것이 카메라 하면 다 CCD 카메라로 이제 일반 명사처럼 되던 것이 지금은 아시겠지만 시중에서 신제품 중에서는 CCD 카메라를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 시모스 카메라로 바뀌었죠. 시모스 카메라는 이미 대세고요. 이제 시모스 카메라 더 나아가서 시모스도 반도체 숫자잖아요. 시모스의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디스플레이가 LCD에서 OLED에서 퀀텀 닷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마이크로 LED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센서도 퀀텀 닷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모스도 반도체의 그 레이어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퀀텀 닷이나 오가닉 필름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시도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모스 기술도 반도체 기술의 발전 덕분에 스태킹 기술이 발달이 되고, 그리고 3D 스태킹 기술, 백사이드 시딩 기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되어서 예전에 전통적인 CCD보다 오히려 지금은 훨씬 더 센서 자체도 경박 단소가 되고 화질도 좋아지면서 속도도 빨라지고 다양한 기술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센서 이야기를 할 때 전통적 개념에서 내가 필요한 저조도의 극저조도의 환경에서 영상이 필요한 것인지, 아주 많은 조명 상태에서 아주 낮은 랜덤 노이즈가 필요한 것인지, 매우 작은 픽셀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대면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여야 되는지, 속도가 1000프레임, 10,000프레임, 10만 프레임 아주 빨라야 되는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새로운 기술 개발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렌즈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렌즈에서 많이 발전됐는데 텔레센테릭 렌즈가 측정에서는 꼭 필요한 건 다들 아시죠. 그렇지만 아주 기존에는 일부 영역에만 쓰였던 것이 지금은 좀 더 보편화되면서 텔레센테릭 렌즈도 머신비전에서 좀 더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현상, 그리고 일부 리뷰 쪽에서만 쓰이던 현미경 광학계 오브젝티브 렌즈를 이용한 고해상도 카메라를 통한 고배열 고해상도 이미징도 많이 발전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심지어는 UV IR 쪽의 이미징이 발전이 되면서 렌즈리스, 글래스리스 렌즈라고 해야 되나요? 네. 글래스를 쓰지 않고 전 반사를 이용해서 글래스로 인한 여러 가지 디퓨전이나 디프렉션이나 이런 굴절 이런 에러들을 아예 없애버리고 반사만 가지고 렌즈 광학계를 만드는 그런 것들도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렌즈가 그렇게 발전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난비지블 그리고 3D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적으로 머신비전에서는 2D 모노크롬이었죠. 그런데
2D에서 XY 좌표에 의해서 그레이스케일만 가지고 내가 어떤 것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검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일단 모노에서 컬러로 가보자.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밝다 어둡다라는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을 그레이스케일이 아닌 컬러 정보. 근데 컬러라는 것이 사람 눈에서는 컬러지만 이게 데이터에서는 RGB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그냥 단순히 RGB 컬러 스페이스에서 컬러 정보로 어떤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아예 스펙트럴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컬러 이미징 또는 멀티 스펙트럴 이미징 또는 10나노 그 파장대 단위로 잘게 쪼개서 전체 파장대 분석을 하는 하이퍼 스펙트럴 이미징 이런 것들도 원래 다 있던 기술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머신 비전에도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XY만 가지고 판단을 하던 것을 이제 Z, 높이도 정보도 필요하죠. 이것도 기존에 있는 기술이지만 일부 측정 때만 쓰였지만 지금은 측정뿐만 아니라 검사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많이 쓰고 있는 레이저 삼각법 기술이나 백색광 간섭계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을 좀 퓨전시켜서 고속도 가능하면서 G 에큐러시, 고해상도 Z 측정이 가능한 그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조명도 이제 LED, 하이파워 LED, 다양한 이제 고휘도 조명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가진 이미지가 획득이 되면 사실은 그만큼 데이터량이 늘게 됩니다. 3D 이미지만 하더라도 Z 정보가 추가가 되게 되고요. 하이퍼 스펙트럴 이미징 같은 경우에는 X, Y하고 Z축으로는 파장대별로, 그러니까 하이퍼 스펙트럴 이미징에 대해서 혹시 얼마큼 익숙하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찍으면 그렇게 영상이 나오거든요. 300나노의 XY 이미지 플레인, 310나노 이미지 플레인, 320나노 이미지 플레인 이렇게 해서 1000나노까지 이미지 플레인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D 이미지가 아니라 3D 큐브가 되거든요. 근데 그 큐브, XY, Z 3차원 정보를 가지고 한 장 찍으면 3차원 큐브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다 프로세싱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서 뭐 물질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분석을 해내게 되는데 그러면 정보 처리량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것을 프로세싱을 다 하기 위해서 기존의 CPU만 가지고는 힘들어지게 되고 이제 멀티 스레드는 기본이 될 테고 멀티 GPU를 써야 될 수도 있고요. 또는 FPGA나 전용 프로세서를 써야 될 수도 있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딥러닝을 써서 데이터를 압축해야 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필요 없는 데이터를 이제 소팅해서 아웃시켜버리거나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단순하게 이게 양분량, if된 이런 단순한 로직, 단순하지는 않지만 그런 로직을 썼다 그러면 지금은 딥러닝을 써서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확 줄여서 받는 그런 선택적인 프로세싱도 있고요. 그 외에 컴퓨테이셔널 이미징이라는 기법을,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한계를 광학계의 한계는 1미크론밖에 못 보지만 그것을 소프트웨어 기법을 이용해서 0.5미크론 단위로 본다든가 그래서 물리적 한계를 또 보완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이미징 쪽에서를 엔코딩하고 또 해석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디코딩하는 방법으로 컴퓨테이셔널 이미징도 활발하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 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카메라에 CCD 카메라에 렌즈 하나 꽂고 F 마운트 좋은 렌즈, 니콘 렌즈 하나 꽂고 그 다음에 프레임 그래버에서 영상을 획득해서 2D 흑백 영상으로 양분량 판정하던 머신 비전은 이제 10년, 20년 전 이야기고요. 지금은 아주 고해상도의 고속 시모스 또는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된 그런 디바이스로 영상을 획득을 하고 그 많은 양에 대해서 CPU뿐만 아니라 GPU를 쓰고 딥러닝을 써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정확한 결과를 뽑아내는 그렇게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전반적인 트렌드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 그렇게 뭐 기술이 다양해졌다는 걸 알겠는데 그래서 어떤 기술이 있느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머신 비전은 사실은 어떤 분량을 검출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분량을 검출하거나 또는 측정하기 위한 것인데 검출하다. 그 분량을 결국은 내가 왜 해상도를 높이느냐, 내가 왜 조명을 더 세게 하느냐, 내가 왜 흑백을 하지 않고 칼라를 하느냐 그 이유는 검출력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그럼 검출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전에 보면 검출력이라는 게 저희는 되게 익숙한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네이버 사전을 찾으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영어 사전에서 디텍터빌리티라는 것을 찾으면
탐지 가능성인데 여기 재밌는 것이 디텍트라는 영어 단어의 그 사전을 보면 알아내기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신 비전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디텍션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봐서 알 수 있는 거는 디텍션이 아닌 거죠. 알아내기 어려운 것, 분별하기 어려운 것, 현빙으로 봐야 되거나 조명을 비스듬하게 다크필드로 비춰서 보거나 이렇게 눕혀서 보거나 어떤 특수 조명 조건에서 보거나 이렇게 어렵게 분별될 수 있는 무언가를 감지해내는 것, 그것이 디텍션이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머신 비전에서 컴퓨터 이미징에서 그 기능을 자꾸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다양한 반도체 기법과 소프트웨어 기법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검출력이 좋으려면 그럼 이미지가 밝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두워야 될까요? 칼라면 될까요? 네. 여기에서 똑같은 이제 이게 칼라 영상입니다. 이게 칼라 영상인데요. 잔디가 있고 땅이 좀 갈라져 있고 뭔가 부품이 하나 있는 거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어느 영상이 가장 검출력이 좋은 영상일까요? 어느 영상이 가장 검출력이 잘 나오도록 잘 세팅된 장비의 영상일까요? 네, 여기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만약 장비 회사에 계신 분이라면 어떤 제품을 집어넣더라도 어떤 로트의 제품이 흘러 들어가더라도 가장 검출력이 잘 나오도록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카메라와 조명과 렌즈를 세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팅한 조건이 가장 검출력이 잘 나오도록 장비를 잘 만든 걸까요? 엔드 유저 분이라면 어느 장비를 이제 딱 뽑아줄까요? 영상을 찍었을 때. 보시면 이 675나노와 685나노대 영상 같은 경우 여기 노란 꽃이 아주 잘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740나노와 780나노대 영상은 여기에 까만 어떤 부품 같은 얘가 잘 보입니다. 얘도 잘 보이죠? 그럼 여기서 어느 영상이 검출력이 가장 좋은 영상이다라고 바로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이제 목적이 들어가는 이유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잔디밭에서 꽃의 개수를 세려고 하려면 얘나 얘가 좋은 영상이 되고 얘가 가장 좋은 영상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땅에 떨어진 어떤 부품을 찾겠다고 하면 얘나 얘가 가장 좋은 영상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 나는 정원사라서 얼마만큼 잔디가 잘 예쁘게 잘 꾸며져 있는지 보겠다 그러면 그냥 이 컬러 영상을 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그 머신 비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디텍터빌리티인데 그래서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컨트라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컨트라스트는 뭐냐?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고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가장 잘 안 보여야 되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제가 흔히 백그라운드, 포어그라운드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포어그라운드는 저를 여러분이 찍었을 때 저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얘를 보고 싶죠. 그럼 얘가 잘 보여야 되니까 얘가 포어그라운드라고 저는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백그라운드가 가장 잘 안 보이게 그리고 포어그라운드가 가장 잘 보이게 그 컨트라스트를 극대화하는 방법, 그것이 이미징을 잘 세팅한 거고 그때 검출력이 최선이 될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그 빨간 것과 파란 것을 구분하겠다. 그럼 가장 직관적으로는 칼라 조명 쓰면 됩니다. 칼라 카메라를 쓰면 돼요. 백색 조명에 칼라 카메라를 쓰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라 카메라를 쓰면 RGB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3배가 돼요. 프로세싱 파워가 3배가 들죠.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흑백 영상을 찍으면 이렇게 돼서 되게 변별력이 떨어져요. 이 파란색과 빨간색의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런데 여기에 밴드 패스 필터를 쓰면 어떤 필터를 쓰냐에 따라서 파란색이 까맣게 보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빨간색이 까맣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밴드 패스 필터를 백색 조명에 쓰면 그냥 흑백 카메라를 써도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그 팀장님이시면 예, 그 담당 과장이 이렇게 구분 잘 되죠? 제가 장비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칼라 카메라는 150만 원이고 이러면 혼내셔야 돼요. 예, 10만 원짜리 필터 하나 쓰면 흑백 영상으로 충분히 검출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검출력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써서 가장 사실은 하나 조건이 더 붙을 수 있겠죠. 가장 저렴하게, 가장 적은 데이터량으로 가장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뽑아낼 수 있느냐. 네, 그것이 검출력을 좋게 만든 우수한 머신 비전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징을 함에 있어서 컨트라스트를 부각시키는 것, 컨트라스트를 강조한 이미징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디텍터빌리티, 검출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 하나 중에 HDR이라는 이제 요즘 좀 더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 이 영상에서 가장 좋은 영상은 뭘까요? 네, 아까랑 비슷한 질문이죠. 왼쪽 영상은 하늘이 잘 보이고요. 가운데 영상은 잔디와 이 나무들이 잘 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의 관심사가 하늘이면 얘가 가장 좋은 영상이고요. 저의 관심사가 집이고 땅이면 얘가 가장 좋은 영상이고, 이게 만약 일반적인 풍경 사진이라면 얘가 가장 좋은 영상일 겁니다. 근데 저희가 통상 어떤 검사를 할 때 정말 1도 필요 없는 백그라운드는 사실은 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저희가 PCB 프린트 기판을 검사를 하거나 어떤 패널을 검사하거나 뭐를 검사하더라도 여기에서 무엇을 찾아내야 될 때도 있고요. 여기에서 뭐를 찾아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이런 영상이 가장 좋은 영상일 수 있습니다. 꼭 사진 영상뿐만 아니라 우리 검사에서도 여기에서도 구름에 대해서 어떤 내가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 성, 강, 잔디밭에 대해서 어떤 검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조건이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 그럴 수 있죠. 얘는 여기에서는 얘는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고 얘는 세츄레이션 돼 있는데 HDR 영상을 잡으면 여기에서도 어떤 검사를 할 수 있고 이 칩 부분에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내가 노이즈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면 노이즈밖에 없겠죠. 다크 노이즈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에서 빛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레벨, 그러니까 제로 상태에서 1이 살짝 올라가는, 제로보다 배경보다 살짝 시그널이 있네, 뭔가가 있네 디텍션 할 수 있는 그 레벨, 이것을 노이즈 이퀴밸런트 익스포저라고 합니다. 노이즈와 같은 수준의, 그거보다 더 낮은 수준의 빛이 들어와도 노이즈에 묻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노이즈보다 살짝 더 올라가는 그 수준, 그게 가장 낮은 레벨이고요. 가장 높은 레벨은 이제 계속 빛이 들어오면 점점점 빛이 이제 증가를 하겠죠. 이렇게 쭉 값이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수준이 넘어서면 더 이상 더 증가를 하지 않죠. 세츄레이션 됩니다. 맥주잔에 다 차면 아무리 부어도 맥주잔에 맥주가 더 차질 않죠. 넘쳐버리죠. 그걸 세츄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 이퀴밸런트 익스포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살짝 여기에 살짝 이제 좀 깔려 있으면 몇 방울 떨어져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낮은 상태의 그런 포톤 수와 가장 세츄레이션 되기 직전의 포톤 수, 이거의 비율이 다이내믹 레인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상태와 가장 밝은 상태를 얼마만큼 많이 벌리고 그 사이를 얼마만큼 내가 제대로 분해해서 구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얘보다 얘가 살짝 더 밝다, 살짝 더 어둡다를 얼만큼 구분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 다이내믹 레인지고요.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밝은 영상 또는 어두운 영상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구분해서 무언가를 변별해낼 수 있겠죠. 보통 HDR이 중요한 분야는 저희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들이 HDR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별 사진도 찍어야 되고요. 해변가에서 우리 아이들 사진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해변가에서 찍으면 햇볕이 강렬하면 애가 새까맣게 나오거든요. 그런 카메라는 안 쓰고 그런 핸드폰 우리가 요즘은 안 쓰죠. 그래서 핸드폰 광고할 때도 HDR을 엄청 많이 강조합니다. 또 하나는 자동차에서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경우에 밤에 지나갈 때 가로등 때문에 또는 앞에서 마주보는 차에서 매우 밝은데 내 앞에 있는 차의 번호판도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차 번호판은 되게 어둡거든요. 가로등이나 그 카메라 전조등에 비해서. 그 상태에서도 번호판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센서들이 요즘 좀 괜찮은 블랙박스들은 다 소니 센서를 쓰죠. HDR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소니 엑시모 센서를 씁니다. 그 소니 홈페이지에서 HDR을 설명할 때 나오는 영상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있는 인형을 찍으면은 뒤에 창문이 아주 환해지고요. 하늘을 보려면 앞에 까매지는데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앞에 있는 요 인형도 볼 수 있고 뒤에 있는 하늘도 제대로 된 하늘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진에서는, 일반 그 포토그래프, 일반 사진, 풍경 사진에서는 이걸 이제 HDR 영상이라고 합니다. 보기에 다 잘 보여야 되죠. 그런데 머신 비전에서는 이렇게 하면, 여기 보시면 그 데이터 손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그냥 8비트라고 보면 이 밝은 영상 8비트, 어두운 영상 8비트 합치면 몇 비트가 되나요? 9비트가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8비트 영상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8비트 HDR 영상을 쓰면 사실 이미지가 압축이 돼요. 의도치 않게. 그래서 데이터 손실이 일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DR 영상을 쓰려면 그만큼 우리가 비트 뎁스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10비트 HDR 영상 또는 12비트 HDR 영상. 또 그 센서가 용량이 아무리 커서 HDR 그 다이내믹 레인지가 아주 크더라도 내가 8비트만 쓰겠다. 그럼 결국은 256 스케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어둡고 밝은 것의 변별을 256단계밖에 구분하지 못합니다. 10비트 출력을 쓰면 1024단계로 구분할 수 있죠.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내믹 레인지에서는 저노이즈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HDR을 구현하기 위해서 짧은 노이즈, 짧은 익스포저 하나 탁 찍고 긴 익스포저 하나 찍고 두 번 찍거나 또는 감도가 좋은 센서, 픽셀, 감도가 안 좋은 픽셀 두 개를 스위치하거나 다양한 기법이 쓰는데 어떤 기법을 쓰더라도 노이즈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HDR 기능을 구현한 어떤 센서나 카메라가 있을 때 얘는 어떤 기법으로 HDR 구현했는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노이즈가 추가되진 않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HDR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실은 속도가 반으로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짧게 한 번 찍고 길게 한 번 찍고 어두운 녀석 한 번 찍고 밝은 녀석 한 번 찍고 또는 개인이 낮은 픽셀로 하나 찍고 개인 높은 픽셀, 어쨌든 두 번 찍어서 합쳐야 되거든요. 두 번 찍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속도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는 한 번만 찍더라도 동시에 두 개를 찍어서 동시에 출력을 해요. 그렇더라도 그럼 두 개의 영상이잖아요. 어두운 영상과 밝은 영상 두 개의 영상이기 때문에 이게 1차선 도로였다가 2차선 도로가 돼야 돼서 데이터량 자체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속도는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속도와 HDR 모두를 썼을 때 내가 원하는 속도 택타임이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지 속도도 잘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톤 매핑이라는 것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두 개를 합쳤을 때 전체 스케일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건데, 얘는 사람 눈으로 봤을 때 리뷰 영상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머신 비전에서는 좀 큰 의미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에어리어 스캔 카메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 찍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AD 컨버터를 두 개를 달거나 픽셀을 작은 픽셀, 큰 픽셀 두 개를 쓰거나 그런 기법이 있는데요. 라인 스캔 카메라에서는 HDR 구현이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찍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두 번 찍을 시간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달사에서 개발한 라인 스캔 카메라는 이렇게 한 카메라 안에 아예 이제 그 센서를 여러 개를 뒀습니다. 라인 스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감도가 낮은 라인 스캔 하나를 두고요. 라인 센서를 두고 감도가 높은 센서를 두 개를 뒀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 번에 원 스캔을 딱 찍으면 얘는 감도가 높은데 두 개를 또 합쳐요. 그러면은 더 밝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랑 4대1의 영상이 돼서 출력이 됩니다. 그럼 동시에 어두운 영상과 밝은 영상이 출력이 되면 그 두 개의 영상 가지고 내가 작업을 하면 되죠. TDI도 마찬가지입니다. TDI 16K 카메라가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TDI 스테이지가 많은 여기 센서가 있고요. 적은 센서가 있습니다. 요거를 출력이 각각 채널 1, 채널 2로 동시에 출력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어떤 기판을 찍었을 때 한번 쫙 스캔해서 찍으면 여기에는 밝은 영상이 출력이 되고 여기에는 어두운 영상이 출력이 되고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되고요. 꼭 합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이 어두운 쪽은 얘 가지고 검사하고요. 이렇게 밝게 빛나는 쪽은 얘 가지고 검사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또는 리뷰할 때는 합쳐서 톤 매핑을 시켜서 이 영상으로 리뷰를 하셔도 되고 분량 리뷰를 할 때. 그래서 라인 스캔 방식에서는 보통 아예 센서를 두 가지 센서를 둬서 동시에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 두 개를 잡더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멀티필드 이미징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조명 기법에는 이제 브라이트 필드, 다크 필드 이런 말들을 씁니다. 내가 보는 그
내가 보는 광축에 조명이 들어가서 바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 브라이트 필드라고 하죠. 동축 조명을 흔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시야가 그 밖에서 조명을 쏴서 예외적으로 튀는 조명을 썼을 때 이걸 다크필드 이미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스크래치를 보거나 암각, 음각, 양각 이런 것들을 볼 때 보통 다크필드 이미지를 많이 쓰죠. 그리고 패턴의 온오프를 보거나 형태를 볼 때는 브라이트 필드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와 같은 방향의 조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를 이제 뭐 전면 조명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카메라가 있고 대상체가 있는데 그 뒤에서 조명을 쓰는 경우가 있죠. 이걸 이제 백라이트 조명이라고 하는데 백라이트에도 마찬가지로 브라이트 필드, 다크 필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PET병의 그 나사선 검사한다거나 또 이런 식으로 필라멘트 검사 이런 걸 할 때 이제 백라이트를 많이 쓰죠. 리드 프레임 검사에도 백라이트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누는 방식이 브라이트 필드냐 다크 필드냐를 나누게 되는데 기존에 반도체 검사할 때 이제 다크 필드 검사 장비가 따로 있고 브라이트 필드 검사 장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내가 브라이트 필드만 썼는데 중간중간에 다크 필드를 써서 이 정보를 보완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다크 필드로 한번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브라이트 필드로 또 스캔하고 두 번 스캔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2배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멀티모달 이미징,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크 필드, 브라이트 필드 또는 서로 다른 조명 조건을 가지고 한 번에 찍을 수 없을까? 현장에서는 택타임을 줄이는 것이 돈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지상 미션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 라인 스캔 카메라인데요. 에어리어 스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스트로보 조명을 써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죠. 빠방 찍으면 됩니다. 얘로 한번 빵, 얘로 한번 빵, 스트로보 조명 쓰면 되는데 보통 대면적을 검사할 때 라인 스캔 카메라를 많이 쓰는데 대면적 표면 검사할 때 라인 스캔 카메라 쓸 때 이런 식으로 라인이 멀티 라인이에요. 라인이 1, 2, 3번 라인 스캔 센서가 있고요. 한 카메라 안에 1번 라인에는 1번 조명을 쓰고 2번 라인에는 2번 조명, 3번 라인 센서에는 3번 조명을 쓰는 거예요. 스트로브로. 그러면서 스캐닝을 하면서 각각 스트로브로 1, 2, 3, 1, 2, 3, 1, 2, 3 하는 거죠. 그리고 센서도 1, 2, 3, 1, 2, 3 순서를 동기를 맞춰서 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전을 찍을 때 이렇게 서로 이제 다른 영상이 잡히는데 그때 1번 센서 이미지, 2번 센서 이미지, 3번 센서 이미지만 합치면 그때 이제 1번 조명을 동축 조명, 그리고 2번 조명을 높은 앵글의 브라이트 조명, 3번 조명을 낮은 앵글의 다크 조명으로 했다고 치면 1번, 2번, 3번 스캔에서 이렇게 동축 조명, 브라이트 조명, 다크 조명 영상이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의 조건은 1번, 2번, 3번 라인 센서가 서로 독립적으로 노출을 하고 개인 컨트롤되고 리드아웃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카메라들이 있고요. 이제 달사이드 리니어 ML이라는 카메라, 이런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TDI는 라인 센서가 하나밖에 없어서 빨리 스캔하면 매우 어둡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라인 센서를 두고 걔를 순차적으로 누적해서 밝게 하는 건데요. 얘는 한 번 영상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개의 라인 센서를 누적해야 되기 때문에 멀티필드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누적해야 되기 때문에 A 조명으로 누적하고 B 조명으로 또 누적하고 이렇게 하기가 기술적,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것은 칼라 코팅을 했는데 다이크로이 코팅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좀 잘 보이시나요? 그 자료집에도 보면 있을 텐데 RGB의 센서 스펙트럼인데요. 센서의 코팅 스펙트럼을 RGB가 완전히 칼라 크로스톡이 없도록 색 분리를 완전히 하도록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RGB 카메라는 세 개 다 겹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겹쳐 있거든요. 좀 더 자연스러운 그 자연색을 구현하기 위해서, 또 그게 기술적으로 쉽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 카메라는 RGB 코팅을 다이크로 코팅을 통해서 완전히 색 분리를 했고요. 조명도 마찬가지로 이 색 분리된 각각의 파장대에 최적화되어 있도록 색 분리를 해서 각 밴드, 센서의 칼라 밴드 안에
완전히 일치해서 들어가도록 또 서로 간에 겹치지 않도록 조명의 칼라 필터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칼라 영상이기 때문에 렌즈도 저희가 칼자이스와 렌즈 개발하고 또 키옵티카도 렌즈 개발했는데 이 렌즈들은 딱 색수차를 완전히 잡아서 RGB 모든 것이 각각 똑같은 포컬 플랜에 잡히도록 색수차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 간섭이 전혀 없는 카메라, 색 간섭이 없는 조명, 색수차가 없는 렌즈 이렇게 세 개를 조합을 했을 때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이 카메라를 가지고 원 스캔을 하는데요. 동축 조명과 그리고 다크필드 조명과 백라이트 조명으로 예를 들었을 때 각각을 RGB 아까 거기에서 완전히 서로 분리된 스펙트럼을 가진 그 조명을 가지고 스캔을 하면 원 스캔 하는데 레드, 그린, 블루가 서로 간섭 없이 확 띄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레드 밴드는 백라이트, 그린 밴드는 다크필드, 블루 밴드는 브라이트 필드 이렇게 돼서 여기 다크필드, 그린 밴드만 보면 여기 파티클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코엑셜, 브라이트, 그 블루 조명, 블루 밴드 영상을 보면은 이제 동축 조명으로 패턴 검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RGB 밴드를 분리해서 자연스럽게 브라이트 필드, 다크 필드, 백라이트를 동시에 원 스캔으로 검사할 수 있는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TDI에서 구현한 사례고요. TDI 스캔, 라인 스캔, 에어리어 스캔에서 내가 최대한 이런 분량, 저런 분량, 이런 분량을 한 번 찍어서 구분하고 싶은데 각각 필요한 어떤 파장대가 다르고 조명 각도가 다를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동시에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에어리어 스캔 카메라는 스트로브 조명, 라인 스캔은 이런 기법을 통해서 그런 시도가 되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 레졸루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출력을 높인다라는 의미 중에 하나는 더 작은, 더 미세한 분량을 구분하고 싶다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광학 해상도를 올리면 되죠. 근데 광학 해상도를 올리는 것이 그렇게 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 그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코스트가 많이 치를 수밖에 없는 솔루션인 거죠. 광학 해상도를 올리게 되면 FOV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 당장 높은 배율의 광학계 렌즈의 가격도 올라가게 되지만 FOV가 줄어들게 되면서 스캔을 더 많이 해야 되거나 더 많이 찍어야 되거나 또는 카메라 광학 헤드 수가 더 많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느려지고 비용은 올라가고 작은 걸 보고 싶으면 고민이죠. 그래서 시도되는 것이 광학 해상도를 올리지 않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미 많이 여러분들 그 소프트웨어로 서브픽셀 애큐러시를 써서 많이들 이제 측정하고 검출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의 하나로 물리적으로 그 과학 슈퍼 레졸루션을 돕는 기법들이 몇 가지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높은 그 라인 스캔의 해상도는 16K였습니다. 18K도 나왔고 이후에 23K 나왔고 하지만 16K였는데 16K 카메라로 좀 하다 보니 좀 해상도를 더 늘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다고 20K, 24K 이렇게 하게 되면 센서가 너무 커지니까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렌즈가 더 너무 커지게 되죠. 네, 답이 안 나오고요. 그러면 렌즈를 안 키우고 거기에 픽셀을 많이 집으려면 픽셀이 작아져야 됩니다. 근데 픽셀이 작아지면 잘 아시다시피 프렐 커패시티가 작아지고 그러면 노이즈가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노이즈는 올리지 않고 렌즈를 키우지 않고 그러면서 픽셀의 개수를 더 늘려서 내가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개발해낸 것이 요런 개념에서의, 요런 관점에서의 슈퍼 레졸루션 컨셉인데요. 여기에는 그 TDI 그 에어리어 스캔 카메라는 요 바로 옆에 부스에 가보시면 뭐 50메가, 120메가, 151메가, 소니 151메가 카메라가 이렇게 한 번 찍고 반 픽셀씩 옆으로, 밑으로, 또 옆으로, 위로. 그래서 반 픽셀씩, 그러니까 한 픽셀을 4분의 1로 나눠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찍어서 해상도를 레벨을 올리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건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픽셀 시프트 카메라라고. 예, 저 엠비전 부스 가서 보시면 솔루션이 있는데, 근데 에어리어 스캔은 한 번 찍기 때문에 반 픽셀씩 움직여서 한
하나, 둘, 셋, 네 번 찍으면 해상도가 4배가 되면서 4배로 더 상세하게 보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대면적에서 많이 쓰는 라인 스캔은 스캔을 하면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아예 센서를 움직이는 위치에 그냥 박아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4개를 쓰기에는 웨이퍼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는 센서를 2개를 썼습니다. 센서를 2개를 TDI 센서 하나 있고 두 번째 센서는 여기에서 반 픽셀씩 오프셋 시켜서 밑에다가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센서는 첫 번째 센서가 쭉 지름 스캔할 때 이게 전체가 하나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TDI 센서도 뚝 따라가서 스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떤 디펙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주 작은 디펙이에요. 원래 이 배율에서는 볼 수 없는 디펙인데, 근데 TDI 1번 어레이에서는 이 픽셀 하필이면 여기에 딱 위치를 해요. 그러면 요 2개의 픽셀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흐리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레시홀드에 따라서 얘가 검출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얘가 쭉 스캔하고 지나가다 보면 2번 TDI 어레이에 걸려요. 근데 2번 TDI는 반 픽셀 시프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딱 픽셀의 위치와 이 분량의 위치가 딱 일치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컨트라스트를 가진 하나의 단일 픽셀로 보입니다. 얘는 흐리면서 얘보다 더 크게 잡히는 거죠. 근데 얘는 더 진하게 원래 크기로 한 픽셀이 잡힙니다. 그래서 얘가 제대로 잡히게 되죠. 반대로 여기에 정위치에 있는 여기에 있는 분량 같은 경우에 쭉 내려오면 얘는 여기 걸리기 때문에 얘는 흐리지만 1번 어레이에서는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아주 큰 분량은 상관없이 잡히는데요. 내가 이 렌즈의 광학 해상도가 살짝 더 작은 분량도 잡고 싶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분량의 위치가 픽셀과 얼라인이 안 돼서 분량이 검출되지 않는 분량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 걔를 2번 어레이가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샘플 영상을 보시면 저희 가지고 있는 CMOS 센서를 찍은 영상입니다. 이 왼쪽 영상이 16K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고요. 똑같은 카메라에서 16K 모드로 바꿨을 때 오른쪽 영상으로 잡힙니다. 훨씬 더 세밀한 정보들이 살아있죠. 네, 그 화면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자료집에서도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그러면 이게 검출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냐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피놀 분량을 저희가 만들어서 찍어 보니까 5배 이게 오미크론 픽셀을 가지고 있어요. 이 16K, 32K TDI 카메라는 오미크론짜리 픽셀을 가지고 있는데 자이스 5배 렌즈, 그래서 픽셀당 1미크론 해상도에서 또 이제 분량들을 봤습니다. 피널을 보니까 16K에서는 17.6%, 14.9% 나오던 것이 32K SR 모드에서는 19.2%가 각각 나왔습니다. 17%에서 19%, 14%에서 19%로 더 좋아졌죠. 위치에 따라서. 뭐 2배 좋아지고 그렇진 않지만 저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봤을 때 약 한 20%에서 30% 정도 검출력이 향상되는 것을 저희가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가시광선 영역에서 HDR 또는 멀티필드 이미징 또는 슈퍼 레졸루션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검출력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기법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가시광선 외에 그 non-visible imaging, 열화상 카메라나 IR, UV 이런 쪽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머신비전에서도 열화상 카메라도 이제 조금씩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다 제품 만들어진 상태에서 오픈쇼트를 보거나 어떤 메탈 레이어 밑에 있는 어떤 레이어 밑에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내부에 있는 것들을 검사를 할 때 일종의 비파괴 검사처럼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달사에서 그 마이크로 볼루미터 디텍터를 자체 개발하면서 상당히 저가로, 전통적으로 LWIR 열화상 카메라는 그 플리어가 강자인데요. 달사에서 직접 디텍터를 개발하면서 상당히 낮은 가격에서 일반 저희가 흔히 보는 일반 카메라처럼 이렇게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머신비전용으로 LWIR 카메라를 개발했고요. 또 여기에 맞게 일반 유리는 원적외선 LWIR 빛을 대부분 흡수하기 때문에 LWIR 카메라는 렌즈를 거기에 맞게 전용 글라스를 쓰고 전용으로 특수하게 개발하고, 그리고 그 렌즈에 맞춰서 이 카메라를 다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사용이 까다로운데요. 저희는
국내 파트너를 통해서 원하는 배율에 상당히 고배율, 1배면 상당히 고배율인데 1배가 넘는 배율 때까지 저희가 커스텀으로 개발하고 이 카메라의 캘리브레이션에서 실제로 국내 모 이제 대기업의 라인에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웨이퍼 검사나 그 태양광 검사에 많이 썼었는데 숏웨이브 IR도 많이 쓰이고 있죠. 이것도 이제 레이어를 투과해서 검사하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최근에 1K 라인 스캔 카메라가 출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SCMOS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CMOS 센서가 나오고 나서 한 약 15년쯤 전에 SCMOS라는 개념이 또 세상에 소개가 됐습니다. SCMOS는 Scientific CMOS의 약자입니다. 이제 CMOS 센서인데 사이언티픽 이미징에 쓰기 위한 좀 특화되어 있는 CMOS 센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CMOS 센서의 리드아웃 쪽에 AD 컨버터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게인과 로우 게인 AD 컨버터 채널 2개를 따로 두고요. 각각의 최적화해서 세팅이 돼서 특히 로우 게인에서 저조도에서 아주 저잡음을 가지는 영상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여기 그 지금 조명이 아주 적은 저조도 상태에서 이미징 한 건데요. 그 인터라인 CCD에서 쿨드 CCD는 사실은 상당히 잡음이 적은 카메라인데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쿨드 CCD를 썼을 때 영상 그리고 이 SCMOS 썼을 때 영상이 매우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SCMOS 센서는 조명이 포톤의 수가 매우 적은 조명이 매우 낮은 어두운 데서 주로 내가 어떤 특수하고 아주 검출력이 좋은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SCMOS 센서 또 SCMOS 카메라를 이제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영국 회사인데요. 이게 달사의 파트너 회사인 포토매트릭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키네틱스라는 SCMOS 카메라를 출시를 작년에 했는데요. 10메가 여기 보시면 10메가에 498프레임 SCMOS 센서 카메라 쪽에서는 매우 고속인 10메가에 약 한 500프레임 퍼 세컨드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저조도에서의 영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스피드나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좀 그 검출력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실제 사례로 어떤 제품들이 좀 나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걸로 오늘 발표를 마치고요. 제가 오늘 소개드린 것 중에 그 기술이 구현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바로 옆에 있는 엠비전 부스에 실제 데모가 다 되고 있거든요. 가서 직접 어떻게 그런 것들이 있는지 HDR이라든가 슈퍼 레졸루션 그리고 픽셀 시프트 영상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